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제 부부가 오늘 또 출국을 합니다. 네, 예.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APEC, 네.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회의에 참석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도 뭐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윤 대통령 이제 부부의 해외 순방 이 일정 네. 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좀 많더라고요. 많죠. 사실은 특히 요새 예산 정국이잖아요. 네. 예산을 보니까 이것은 참 비판마다 마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하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지 알았는데 네. 해외 나가는 것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해외 나가는 것도 좋아한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순방, 대구, 관변 단체 아. 이렇게 삼각 패턴으로 움직인다. 아, 순방 갔다가 자기 좋아하는 대구 갔다가 열강하는 단체만 가는 거죠. 관변 그런 단체들 식으로. 가서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저는 예산 정국에서 과연 윤 대통령이 사실 2월 달 빼고는 거의 다 매달 간 꼴이 돼요. 그래서 예산을 따져봤더니 그렇군요. 이거는 참 문제가 많구나 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당초 원래 예산이 정상 외교 예산이 249억 원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네. 원래 예비비를 329억을 끌어서 네. 578억이 든다는 거예요. 아,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평균 한 250억대 썼어요. 그렇겠죠. 200대에서 그러니까 이게 편성이 됐겠죠. 그런데 평소 원래 편성된 것보다 예비비가 더 많이 든 거잖아요. 329억 원. 말이나 되나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걸 따져봤더니 네. 문재인 정부 때는 2018년도 1년 차에는 246억 원이 들었어요. 지금도 249억 원이니까 비슷하잖아요. 네. 그리고 2019년도는 214억, 아, 200억 약간 넘었고요.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 그 이동이 좀 제한됐잖아요. 그래서 네, 네. 19억밖에 안 들었고 21년도는 192억, 마지막 해인 22년도는 261억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 200억에서 250억 정도 들었는데 지금 그거보다 훨씬 배가 넘는 한 2.5배 되는 578억이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국가별로 문재인 정부 때는 얼마 들었는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보니까 53개국을 갖고 네. 예산을 전부 합계해서 5년 동안. 나누어 보니까 5년 동안 53개국을 갔는데 한 개국 가는데 15억이 들었어요. 1개국 가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23개국을 지금까지 갔는데 네. 평균 한 개 국가당 25억이 든 거예요. 뭘 10억이 돈이 더 많이 든 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수행단도 비슷하잖아요.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아껴 써서 한 15억 정도로 했는데 25억이라 이렇게 들은 거죠. 자, 이거 국민들이 볼 때 지금 너무 먹고 살기 힘든데. 네. 삼고 때문에 너무 힘든데 물가 그렇죠. 높고 네. 고환율에 고금리 너무 힘든데 해외 순방을 나가는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허탈하다. 그 허탈하죠. 왜냐하면 지금 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경제 기조가 뭡니까? 건전 재정이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 허리띠 지금 졸라매고 국가 아껴 쓰자. 재정을 아껴 써야 된다. 빚이 네. 많아서 아껴 쓰라고 아껴 쓰자. 국민한테는 막 그렇죠. 요구하면서 진작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해외 순방 비용을 그렇네요. 훨씬 2배 넘게 이렇게 쓴다는 것이 네.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이 조금 전에도 합참 의장과 관련해서 얘기했지만은 이 대통령을 신뢰하겠습니까? 건전재정 하라고 하면서 본인은 건전재정 안 하고 이렇게 물 쓰듯이 이렇게 네. 해외 순방 가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러게요. 이번에 이제 미국 갔다가 뭐 영국 갔다가 프랑스 갔다가 또 네덜란드 가는 네. 그 11월, 12월 또 해외 순방 일정이 쭉 잡혀 있더라고요. 물론 해외 순방은 필요해요. 네. 저는 정상회담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불효불급한데 해야 되고 그리고 아껴 써야 되는 아껴 써야 거고 된다. 효과 있게 써야 되는 효과 있게. 거죠. 그럼 지금까지 윤 대통령 이제 부부가 네. 함께 해외 순방을 쭉 다니고 있는데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효과
효과가 별로 없죠. 효과가 별로 없다. 사고만 안 치면 다행이죠. 사고만 치면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저 예. 미국 작년에 갔을 때 바이든 날리면 뭐 해서 그렇죠. 외교적인 마찰이나 국민들로부터 그때 신뢰를 많이 기시다 잃었고, 총리 네. 급하게 만나서 뭐 예, 호텔 가가지고 잠깐 그럼요. 만나고 정상 한일 정상회담도 제대로 못 하고 네. 뭐 잠시 만나고 또 58초인가 48초 네. 미국 대통령 만나면서 바이든 날리면 했지 않나. 네. UAE에 방문했을 때는 UAE의 적은 이란이라 해서 아, 우리 호르무즈 맞아요. 해협에 있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다니는 우리 장선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네. 이란과의 마찰 이런 것들 더 많이 있었잖아요. 음, 리투아니아에 가셨을 때는 어땠나요? 그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 네, 네. 그리고 또 그렇게 문제가 되니까 호객행위 당했다느니 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예. 그때가 국민들이 수해로 엄청나게 고통을 겪을 때요. 아, 국민들은 맞아요. 수해로 고통을 겪는데 네. 김건희 여사는 명품 쇼핑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상처를 많이 준 것이죠. 그리고 최근 어땠나요? 사우디 다녀오셨는데 네. 사우디 순방길에는 경제사절단 가운데 코인 사기범을 함께 동행해서 아. 문제가 됐잖아요. 예, 예. 코인 문제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를 동행을 했고 그렇네요. 그런 것은 국가망신이고 국격을 실추시키는 그런 행위죠. 사실 이 코인 업체는 아마 사우디 가서 왕세자를 만나니까 투자하라 뭐 이런데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그 해외 순방이 사기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제대로. 것들을 제대로 검증하고 물론 뭐 가서 그걸 하긴 하고 공식 행사에서는 배제했다 한다 하지만은 이런데 활용되는 이용되는 이런 네. 모습은 아주 안 좋은 것이죠. 그리고 막 갔다 와서 엄청나게 포장하잖아요. 그렇겠죠. 몇 조 원대의 뭐 MOU를 네. 체결했다는데 MOU 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가계약처럼 방향만 계약이 되는 거고 네. 실제 계약이 얼마 됐느냐가 음. 중요한데 실제 계약된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 갔다 와서 성과 부풀리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성과 부풀리기. 네, 그러니까 예. 해외 순방 가서 제대로 성과를 만들어 내면은 국민들이 좋다. 뭐 자주 나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내용을 뜯어보면 그렇지 않다. 논란만 커지는 경우가 많았다. 손자병법 관점에서 손자병법이에요. 최소 노력으로 최대 효과, 아,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를 달성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경비 면에서 보면 최대 경비로 최소 효과를 아, 달성하는 비효율적이다. 네 비효율적이죠. 손자병법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아마, 그 하나 예. 더 추가하면은 ODA 예산 있잖아요. 네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개발도상국에 우리가 원조하는 겁니다. 공적 개발 원조. 그래서 개발도상국에도 많이 그 우리가 순방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뭐 그 개발도상국에서 막 요구해요. 우리 다리를 놔달라, 뭐 해달라, 지원해달라. 병원 해달라 해서 ODA 예산들 이렇게 하는데 네. 내년도 ODA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올해보다 40% 늘어난 6조 5천억이에요. 그렇게 우리 많이. 경제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그리고 예. 순방한 국가 중에 약속을 많이 해서 일부 국가는 ODA 예산이 네. 90% 이상 증가된 나라도 있다고 해요. 지금 이런 걸 하나하나 체크 중에 있거든요. 이거 살펴봐야겠네요. 국내 경제가 안 좋은데 네. 막 해외는 선심성으로 퍼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ODA 예산도 필요해요. 필요하겠죠. 필요한데 필요하겠지만. 적정 수준으로 가야지.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작년 수준으로 내년도도 유지한다. 그렇게. 아니면 맥심은 한 5% 정도 올린다. 네. 이런 정도로 해야지. 이래놓으면서 ODA 막 선심성으로 주고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아. 위상을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대통령실에서 네.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죽을 맛인데 네. 이렇게 선심성으로 퍼주기만 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예스라는 생각을 안 해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네, 예. 그 지금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데 네. 그냥 뭐 해외에 좀 다 퍼주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네, 좀 꽁꽁 또 감추고 있어서 이것도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던데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해외 순방 예산도 보니까 진성준 의원이 박진 장관한테 질의하는 네. 데 보니까 예비비에서 4억 6천만 원인가 특수활동비가 편성돼 있는데 이거 왜 여기에 돼 있냐? 예. 라고 질문하던데 네.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명품 쇼핑이라든가 뭐 이런 데 쓰여지지 않나 그런 의혹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역을 모르니까 네, 우리가. 내역을 모르니까. 그래서 예비비에 왜 특수활동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고 네. 법원에서도 공개하라고 했었는데 음.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잖아요. 네. 법원에서는 취임 이후에 대통령 취임 이후에 특활비를 지출 내역하고 윤 대통령 부부가 한식당에서 결제한 뭐 저녁 식사 네. 전에 영화관 갔었잖아요. 영화관, 예. 공개하라고 했는데 이런 걸 일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도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사실 안보 외교와 관련돼서 중대한 이익을 해치고 사생활을 침해하기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예. 무슨 사생활이 있습니까? 공인이죠. 다 공인으로서 이런 것들을 밝혀져야 되는 것인데 네.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예산은 펑펑 쏘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참 여기에 대해서 의혹도 많고 신뢰라든가 신뢰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참 힘 빠지죠. 힘 빠져. 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은 너무 힘들어서 하루하루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대통령 이제 부부는 또 이제 해외 순방 가서 네. 뭐 돈을 또 많이 쓴다고 하니까 예산 편성도 더 하고 막 그런다고 하니까 글쎄 뭐 지역구 다녀보시면 뭐 한숨 네, 소리 많이 그렇죠. 들으시죠? 지역에서는 진짜로 경제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얘기밖에 안 해요. 참 너무 힘들다. 너무 정치 힘들다. 잘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예산의 관점에서 봤을 때 대통령은 자신은 국민들에겐 허리끈 졸라매라 하고 네. 본인은 허리끈을 아예 제거해 버리고 활동하는 머리띠 꼴이 풀고 됐잖아. 예. 다니는 거 아니냐. 네, 예.